장군 딸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니까 급식 노예, 청소 노예까지 노비가 딱이야. 야, 노비야. 여기 바닥 좀 닦아. 내가 제일 잘하잖아.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맡아. 어차피 매일 하던 거잖아. 야, 송은서 이국 왜 이렇게 뜨거워? 온도 맞는데요. 맞다고? 내가 뜨겁다는데 맞다고 해? 그 순간 최주희가 국자를 집어들더니 은서에게 던졌습니다. 국자가 은서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국물이 은서의 정복과 얼굴에 튀었어요. 야, 그래도 제 엄마가 투스타였대. 그래서 더 눌러야지. 그런 것들은 오만해서 안 돼. 그날 밤 은서는 결국 엄마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그냥 군대 그만두면 안 될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부대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반복한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서의 메시지 한 통이 부대 전체를 뒤흔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새벽 5시 생활관이 고요한 사이 22살 여군 조리병 하사 송은서만 홀로 깨어납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부대 식당으로 향하는 게 은서의 일과였죠. 어둠 속 식당에서 형광등을 켜고 걸레를 든 은서.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고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조리반 선임들이 출근했을 때 깨끗해진 식당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은서가 했네. 하지만 고마워하는 대신 불편한 표정이었죠. 야, 은서야. 내가 맨날 이러면 다른 애들이 게을러 보이잖아. 여기가 어딘지 알지?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눈치를 받게 된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선 넘지는 말고. 점심시간 배식을 하는 은서 앞으로 동기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야, 쟤 또 쇼하네. 장군 딸이라더니 청소나 열심히 하고 뭔가 보여주려는 건가?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군 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배식을 계속했어요. 야, 송은서. 갑자기 한 동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너 진짜 장군 딸 맞지?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은서에게 집중됐죠. 그냥, 저는 조리병이에요. 은서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동기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 다들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뭔가 증명하려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오후 청소 시간 은서가 변함없이 화장실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고 있을 때 동기들이 둘러쌌습니다. 야, 송은서. 왜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 장군 딸이니까 모범 보이려고? 아니면 우리보다 잘난 척?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 은서가 말했지만 좋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적당히 해. 동기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자 눈엣 가시라는 걸 말이죠. 그렇다고 대충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은서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은서에게 조리반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너 성실하긴 한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여기서는 너무 튀면 안 좋아. 특히 내 경우에는. 알겠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의 출신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은서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엄마와의 대화창에는
한 달 전 메시지만 있었어요. 군대 잘 다니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의 답장은 더 짧았죠. 고생 많다. 건강 챙겨라. 은서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장군 딸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옆 침대에서 동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송은서 진짜 웃기지 않아? 장군 딸 주제에 왜 저렇게 굽실거려? 맞아. 뭔가 꼴 보기 싫어. 태생부터 다른 주제에. 은서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해야지. 은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은서가 이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적개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은서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생활관 한쪽에서 여군 중사 최주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갑게 웃으며 단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은서의 조용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생활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동기들이 은서를 보며 킥킥거리고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은서가 세면대로 향할 때 한 동기가 다른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봤어? 단톡방에 올라온 거. 진짜 웃기더라. 제목이 뭐였지? 장군 딸 로비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은서의 등 뒤로 들렸어요. 은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톡방? 장군 딸 로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을 꺼내 생활관 단톡방을 열어봤죠.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톡방 맨 위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작성자는 여군 중사 최주희였어요. 우리 부대엔 장군 딸 로비가 있지 키읔키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든지 다 해줘요. 진짜 로비 같지 않나요? 태생은 높은데 하는 일은 노비 수준 키읔키읔키읔. 메시지 아래로는 온갖 조롱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 웃기네 키읔키읔 장군 딸이 왜 저렇게 굽실거리지?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노비 딸 인정 키읔키읔키읔. 은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거든요. 자신이 매일 정성스럽게 한 일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메시지에 좋아요가 20개가 넘게 눌려 있다는 거였어요. 야, 송은서. 갑자기 최주희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단톡방 봤지? 어때, 유명해졌네. 최주희는 34세로 부대 여군 생활관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후임들은 모두 최주희 앞에서 기가 죽었죠. 중사님, 이건...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최주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뭐? 기분 나빠? 사실인데 뭐가 기분 나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최주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야, 송은서. 너 진짜 웃기다. 장군 딸이면서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 자존심도 없어?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최주희는 비웃었어요. 해야 할 일? 누가 시켰어? 내가 알아서 기어다니면서 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주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노비 역할 진짜 잘 어울려. 최주희가 돌아서며 던진 말에 생활관 안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식당으로 가는 길에 은서는 동기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기 간다. 장군 딸 노비. 진짜 불쌍하긴 하다. 하지만 좀 웃기지 않아? 은서는 평소처럼 배식을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밥을 퍼주면서도 손이 떨렸고 병사들이 자신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한 병사가 은서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야, 노비. 밥도 줘.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노빌의 키읔키읔키읔 장군 딸 노비 키읔키읔. 은서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단톡방에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최주희가 은서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는 노비님 사진 아래로는 더 악랄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불쌍하다 키읔키읔 저 뒷모습 진짜 노비 같아. 장군 딸인데 왜 저렇게 살까? 심지어 누군가는 은서의 얼굴을 동물 이모티콘으로 합성한 짤까지 만들어 올렸어요. 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에 앉아 흐느꼈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실하게 생활한 게 잘못인가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한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주희가 있다는 거였어요. 최주희는 은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싫어했거든요. 장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최주희는 자신이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도 중사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은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질투와 열등감이 은서를 향한 악의로 변한 거죠. 저녁이 되자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노비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와의 대화창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에게 자신이 노비라고 불린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은서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이겨내겠다고 말이에요. 엄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송은서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죠. 그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주희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최주희의 괴롭힘은 단톡방을 넘어 현실로 번졌습니다. 은서가 식당에서 일할 때마다 최주희가 나타나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야, 송은서. 이 국간이 왜 이래? 다시 해. 아무 문제 없는 국에 최주희가 소금을 더 넣고는 짜다고 윽박질렸죠. 조리병 주제에 기본도 안 되네. 역시 백으로 들어온 애들은 달라. 은서는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최주희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됐죠. 다른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노비야. 최주희가 식당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은서를 불렀어요.
배식줄에 선 모든 병사들이 돌아봤죠. 여기 바닥 좀 닦아. 내가 제일 잘하잖아. 은서는 조용히 걸레를 들었어요. 하지만 최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맡아. 어차피 매일 하던 거잖아. 중사님, 그건 다른 사람 차례인데. 은서가 작게 말했지만 최주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답이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식을 받으려던 병사들도 모두 멈춰서서 이 상황을 지켜봤죠. 최주희는 더욱 기세가 올랐어요. 야, 송은서.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답을 해? 내 엄마가 장군이어서 나도 무시하는 거야? 그 말에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표정 봐. 완전 빤히 보이네. 최 주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몰아붙였어요. 조리병 주제에 왜 앞장서? 청소 내가 계속 맡아. 그게 내 수준에 맞아. 며칠 후 드디어 최 주희가 공개적인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은서가 배식을 하고 있을 때 최 주희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야, 송은서. 이 국 왜 이렇게 뜨거워? 아무 문제 없는 온도였지만 최 주희는 억지로 트집을 잡았죠. 온도 맞는데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최 주희는 이미 화가 난 척하고 있었어요. 맞다고? 내가 뜨겁다는데 맞다고 해? 그 순간 최 주희가 국자를 집어들더니 은서에게 던졌습니다. 국자가 은서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국물이 은서의 정복과 얼굴에 튀었어요. 야, 이건 하사도 아니고 그냥 식당 아주머니다, 아주. 최 주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배식줄에 선 병사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은서는 뺨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한 동기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야, 그래도 제 엄마가 투스타였대. 하지만 다른 동기가 차갑게 대답했죠. 그래서 더 눌러야지. 그런 것들은 오만해서 안 돼. 은서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을 도와주려던 말이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은서는 배식을 계속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최 주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해. 알겠지? 주변 병사들은 아무도 은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웅성거렸죠. 진짜 불쌍하긴 하네. 하지만 좀 답답하지 않아?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지? 장군 딸이면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날 저녁 은서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쉬고 있었지만 은서만 남아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최 주희가 나타났어요. 야, 송은서. 너 진짜 불쌍하다. 최 주희가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장군 딸인데 왜 이렇게 살아? 자존심도 없어? 은서는 설거지를 멈추고 최 주희를 쳐다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최 주희가 비웃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된 주제에 여기서 뭘 증명하려고 해?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어진 일? 웃기지 마. 내가 알아서 기어다니면서 한 거 아니야? 최 주희의 말에 은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알아서 한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내 말만 들어.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최 주희가 협박하듯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참, 내일부터 화장실 청소도 내가 전담해. 노비일이 딱 어울려.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뺨에 맞은 국물 자국은 씻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은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모든 걸 혼자 이겨내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최주희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챕터 무너지는 침묵. 며칠이 더 지나자 은서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최주희의 괴롭힘에 다른 병사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은서를 노비라고 부르며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야, 노비야. 내 세탁물 좀 개줘. 노비님, 구두 닦는 것도 부탁해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은서가 거절하면 최주희가 나서서 왜 안 해? 내가 하던 일이잖아라며 압박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은서는 자신의 침상 정리를 하다가 베개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였어요. 노비님, 오늘도 뒷정리 부탁해요. 우리 대신 고생 많으세요.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자신의 침상에 이런 쪽지를 넣어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난주부터 이런 쪽지들이 계속 발견됐거든요. 오늘도 청소 고생 많아요. 노비님 장군 딸 노비 화이팅. 이런 조롱 섞인 쪽지들이 은서의 사물함이나 침상 곳곳에서 나왔어요. 은서는 이 쪽지들을 조용히 버렸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죠. 점심시간 은서가 배식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휴대폰을 꺼내 은서의 뒷모습을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단톡방에 올렸죠. 오늘의 노비님 근황 키읔키읔 열심히 일하시네요. 사진 아래로는 더 악랄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측불상 키읔키읔 저 뒷모습 진짜 노비 같아. 장군 딸인데 왜 저렇게 살까? 심지어 누군가는 은서의 얼굴을 동물 이모티콘으로 합성한 짤까지 만들어 올렸어요. 은서는 휴식 시간에 단톡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심지어 밥을 먹는 모습까지 몰래 찍어서 올린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의 얼굴이 돼지 이모티콘으로 합성된 짤이었어요. 우리 부대 마스코트 노비돼지 키읔키읔키읔나는 제목과 함께 올라와 있었죠. 좋아요가 30개가 넘었어요. 은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마저 사진으로 찍혀서 올라갈 게 뻔했거든요. 야, 송은서. 유명해졌네. 최주희가 은서 옆으로 와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개수 봐. 진짜 인기 많다.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중사님, 이건 너무. 은서가 말하려 했지만 최주희가 끊었어요. 너무 뭐? 재미있어서 너무 좋다고?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왜? 내가 유명해지는 게 싫어? 최주희가 다른 병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야들아, 은서가 사진 찍지 말래. 어떻게 할까? 에이, 왜요? 재미있는데. 노비님 사진은 우리 부대 문화재잖아요. 키읔키읔 병사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은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눈물이었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온 은서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어요. 엄마와의 대화창을 오래 바라보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엄마, 나 그냥 군대 그만두면 안 될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서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송 표시가 뜬 메시지를 바라보며 은서는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내가 노비라고 불린다고? 매일 조롱당한다고? 은서는 후속 메시지를 보내려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해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졌어요. 충전기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은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졌어. 그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도, 엄마의 힘에 의존하지 않겠다던 자존심도 모두 무너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청소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죠. 동기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은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은서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정중하게 인사하지도 않고 미소도 짓지 않았죠.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야, 노비야. 왜 이래? 기운 없네. 한 병사가 은서를 놀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무표정으로 밥을 퍼줄 뿐이었어요. 최주희도 은서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야, 송은서. 포기했어? 그게 맞아.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 은서는 최주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은서는 몰랐어요. 자신의 그 짧은 메시지가 곧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멀리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은서는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새벽 청소도 하지 않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최소한의 일만 했죠. 동기들은 은서의 변화를 신기해했지만 최주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봐, 결국 포기했잖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최주희가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장군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결국 평범한 애들이랑 똑같네. 그날 아침 10시경 갑자기 부대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반복한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간부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됐어요. 예정에 없던 집결 명령이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뭐지? 갑자기 왜? 검열인가? 간부들이 웅성거리며 서둘러 정복을 갖춰 입기 시작했어요. 최주희도 당황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죠. 연병장으로 향하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길래? 한 간부가 중얼거렸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저건 군 수송 헬기 아닌가? 왜 갑자기? 간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헬기가 연병장 옆 헬기장에 착륙하자 간부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인물이 내렸습니다. 저건 한 간부가 숨을 헐떡였어요. 전직 투스타 김아령이다.
66세의 김아령이 당당한 걸음으로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뒤따라 국방부 관계자들과 감찰관들이 내렸죠. 부대장은 급히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병영 인권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아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익명 단톡방 원본을 포함해 모든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주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단톡방에 쓴 노비 딸 발언들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게 아니겠지? 최주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김아령의 다음 말에 절망했어요. 특히 여군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모든 통신 기록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집단 괴롭힘? 누구를 괴롭혔다는 건지, 왜 갑자기 투스타까지 나섰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송은서와 관련된 건가? 한 간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엄마가 전직 장군이라고 했는데 설마 김아령이 송은서 엄마인 건 아니겠지? 최주희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송은서의 엄마가 바로 김아령 전직 투스타였던 거죠.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장군 딸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어요. 김아령은 부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감찰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여군 생활관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관련 병사들은 모두 별도 대기실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찰관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주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뻔했죠. 생활관에 있던 은서는 헬기 소리를 들었지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활관 문이 열리고 감찰관이 들어왔어요. 송은서 하사,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감찰관의 정중한 목소리에 은서는 당황했어요. 저요? 왜요? 설명은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은서가 생활관 밖으로 나오자 연병장 쪽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엄마, 은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했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 엄마 김아령이었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감찰관이 은서에게 설명했어요. 김아령 전직 투스타께서 병영 인권 실태 점검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사건 때문입니다. 은서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틀 전에 보낸 메시지, 엄마, 나 그냥 군대 그만두면 안 될까? 라는 짧은 한 줄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은서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된 후였어요. 김아령은 부대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딸 은서와 눈이 마주쳤죠. 김아령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엄마의 눈빛이 아니라 전직 투스타의 눈빛이었죠. 내 딸을 노비라고 부른 그 입. 지금 누가 책임질 건가요? 김아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을 때 최주희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폭풍이 몰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는 그동안 조용히 모든 걸 참아왔던 송은서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후 은서는 군의관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수 증세 때문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며 견뎌온 결과였죠. 혈압이 많이 낮고 탈수가 심합니다. 군의관이 김아령에게 설명했어요. 김아령은 침대에 누운 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은서야. 김아령이 부드럽게 불렀지만
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왜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왜?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엄마 힘 빌리지 않고 버티려고 했거든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아령은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서야, 나 지금 이거 엄마로 온 게 아니야. 전직 장군으로 온 거야. 알아요. 엄마. 은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나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매일 노비라고 불렸다는 거, 조롱당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참은 게 더 대단했어. 김아령은 은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김아령 전직 투스타로 일 처리하러 갈게. 감찰실에서 최주희가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어요. 김아령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맞았죠. 단톡방에 올린 글들 모두 당신이 쓴 거 맞죠? 감찰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장군딸 노비라는 제목의 모든 게시글들이었죠. 맞습니다. 최주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김아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걸 보고 농담으로 노비라고 불렀다고요? 최주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아령이 계속 추궁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내 딸을 미워했습니까? 장군 딸이니까요. 최주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10년 넘게 군 생활해도 힘든데 송은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데 쟤는 태어날 때부터 별이었잖아요. 김아령이 최주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뭉개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게 정당합니까? 아니지만 아니라면 왜 했어요? 감찰관이 개입했어요. 다수의 병사 증언과 단톡방 복구 기록으로 보아 이는 명백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전면 수사로 확대됩니다. 최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사요? 그럼 당연하죠. 군 내 집단 괴롭힘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편 간부 회의실에서는 김아령이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여군이라고? 같은 여자끼리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김아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이건 조직이 아니라 학교 폭력입니다. 군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단톡방에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김아령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 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대를 위해 청소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노비라고 부르고 조롱하고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합성하는 게 군기입니까?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아령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군은 국가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 명의 성실한 병사를 집단으로 괴롭히다니. 김아령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쩌실 건가요?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대답에 김아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야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김아령은 다시 군의관실로 향했어요. 은서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죠. 많이 힘들었구나. 김아령이 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은서가 눈을 떴어요. 엄마,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커져야 해.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거든.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야. 김아령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서야,
내가 여기서 보여준 성실함과 참을성, 그리고 혼자 이겨내려던 용기.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 밖에서는 최주희와 관련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곧 정군에 알려져 병영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거였어요. 김아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군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거였어요. 조사 시작 3일 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최주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하나씩 군사경찰대로 연행됐어요.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였죠. 삭제된 단톡방 메시지 총 247건 복구 완료. 사진 파일 89개, 합성 이미지 15개 확보됐습니다. 수사관이 보고서를 읽어주었어요. 최주희는 수갑을 찬 채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단톡방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줄 알았나요? 수사관이 차갑게 물었어요. 몰랐습니다. 최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디지털 증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수사관이 복구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중에서 당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73건입니다.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댓글까지 합치면 128건이에요. 최주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 실감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수사관이 특정 메시지를 가리켰어요. 장군 딸 로비는 우리 부대 마스코트야. 키읔키읔 매일 보는 재미가 쏠쏠해. 이게 당신이 쓴 글 맞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재미거리로 여긴 거네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농담이라고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피해자는 탈수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조사실에서는 단톡방 참여자들도 조사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직접 괴롭힌 적 없습니다. 구경만 했다고요? 수사관이 자료를 확인했어요. 좋아요 43번, 댓글 27개 작성했는데요. 이것도 구경인가요? 그건 웃음 이모티콘 67개, 박수 이모티콘 23개까지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게 괴롭힘에 동참한 증거예요. 병사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도 괴롭힘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수사관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방관자도 공범입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요. 한편 최주희에 대한 조사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조리도구 투척 사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건 폭행죄에 해당해요.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영상을 보면 명백히 의도적입니다. 피해자 얼굴에 국물까지 튄 상황인데 수사관이 더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무단 촬영 사진 32장, 얼굴 합성 이미지 8개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수준이에요. 디지털 성범죄요? 최주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동의 없이 촬영하고 조작해서 유포한 것,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3개월간 지속된 계획적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최종 혐의를 정리했어요. 집단 괴롭힘 주동,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무단 촬영죄, 그리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까지 총 6개 혐의입니다. 최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개 혐의요? 그럼 군사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요? 네. 군내 집단 괴롭힘은 국가에서 중점 처벌 대상이에요.
그 순간 최 주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시작한 일이 인생을 망칠 중대한 범죄가 된 거였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몰랐어요. 최주희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어요. 피해자한테도 한 번만 봐달라고 했나요? 3개월 동안 매일 괴롭히면서 그건 법은 공정합니다.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거예요. 며칠 후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최 주인은 구속 기소, 나머지 참여자들도 모두 기소됐죠.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단톡방 댓글 하나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무서우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병사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시에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 단위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집단 괴롭힘 근절 대책이 발표됐죠.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단톡방 모니터링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의 내용이었어요. 김아령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딸의 일이 정군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단 괴롭힘은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서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처벌받는 게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랐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서가 김아령에게 말했어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은서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 은서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일은 사라졌고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죠. 은서가 처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사님, 안녕하세요. 신임 여군이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점심시간 은서가 배식을 하는데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하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저녁 설거지 시간 은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신임 여군이 다가왔어요. 하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같이 해요. 신입이 접시를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셨어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습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유가 생겼어요. 이유요? 여기가 우리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요. 와,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신입은 감탄했어요. 야, 처음엔 다 어색해. 은서가 신입에게 조언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달라질 거야. 그때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하사님, 저도 내일부터 청소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며칠 후 신입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하사님, 근데 진짜 투스타 딸이셨어요? 은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근데 지금은 그냥 너 하사님이야.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그냥 내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 엄마 힘 빌리지 않고 말이야. 신입들이 감탄했어요.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날 저녁 김아령이 국방부 자문위원 자격으로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어머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김아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딸이 노비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아령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제가 다시 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 딸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대를 위해 청소했어요.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이 바뀌길 바라시나요? 군이 진짜 동료애를 배우는 곳이 되길 바라요. 서로를 존중하는 곳 말이에요.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딸이 노비가 된 게 아니었다는 김아령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며칠 후 방송국에서 후속 촬영을 위해 부대를 방문했어요. 은서의 현재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죠. 카메라는 은서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청소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촬영 마지막 장면은 은서가 신입들에게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네, 하사님. 열심히 할게요. 신입들의 밝은 대답이 생활관에 울렸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자막이 흘렸어요. 폭력은 사라져도 참았던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자막이 더 의미 깊었어요. 그리고 그 참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은서는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은서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김아령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내가 잘해낸 거야. 자랑스럽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은서가 깨달은 진짜 뒷정리의 의미였어요. 예전에는 노비라고 불렸던 그 청소가 이제는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 변화가 부대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김아령의 말처럼 은서는 노비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였죠. 송은서의 묵묵한 성실함과 김아령의 단호한 정의감이 보여주듯 진정한 용기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에 힘이 됩니다.